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다. 그럼 무조건 뭘 하라는 소리냐? 계수를 이용하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다. 뭘 이용하라는 뜻? 계수를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최소한 계수를 맞출 줄은 알아야겠네요. 계수를 안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난 계수 맞출 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설마 없을 거라 믿어요. 자, 1번의 계수 얼마 되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춰봐요. 원래는 1 안 쓰는 거지만 여기는 1도 한번 넣어서 맞춰봅시다. 그럼 이 계수 어떻게 돼요, 얘네? 1, 2.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죠? 제가 맞추는 방식 다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럼 2번도 맞추실 수 있고 3번도 맞추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 4번 좀 맞춰볼까요? 2, 3은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4번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계수 어떻게 돼요? 네? 자, 여러분 봐요. 제가 계수 맞추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맞추실 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기준으로 잘라요. 뭐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미 맞추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항상 계수를 맞출 때는 화살표 기준으로 반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이잖아요. 자, 계수를 맞출 때는 항상 CHO의 순서로 가세요. 만약에 여기에 CHO가 아닌 다른 원자가 있다. 그럼 걔부터 맞추고 CHO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순서는 CHO. CHO를 쓰시고요. 자, 반응 전 탄소 원자 몇 개? 반응 전 탄소 원자 몇 개? 2개. 반응 후 탄소 원자 몇 개? 1개죠. 여러분 이게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이걸 똑같이 2개로 맞춰주기 위해 여기에 얼마 곱해? 2를 곱해.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죠. 한 줄씩 맞춰놓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수소 맞춥니다. 반응 전 수소 원자 총 몇 개? 6개. 근데 반응 후에 수소 원자 몇 개? 2개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6개로 맞춰줘야 돼요. 얘 6으로 맞추기 위해 얼마 곱해요? 3. 이거죠, 여러분. 이제 산소 맞춥니다. 자, 반응 전 산소 원자 몇 개? 여기 2, 여기 하나, 총 3이에요. 다 더하시는 거예요. 반응 후 산소 원자 몇 개? 여러분이 이미 맞춰준 계수는 다 포함해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반응 후 산소 원자 여기에 2는 4, 4개. 여기에 3개. 총 7이에요. 여긴 3인데 여긴 7? 그럼 누구를 건드려요? 이번엔 얘를 7개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 산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6개만 추가되면 되죠. 얼마부터요? 3. 그럼 여긴 1. 끝나는 거죠. 여러분 계수 못 맞추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계수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계수를 안 주고 그냥 A, B, C, D로 놓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더 치사한 문제는 아예 화학 반응식 자체를 안 줘요. 화학 반응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반응식을 안 주고 누구와 누구를 반응시켜 누구를 생성하였다까지만 줘요. 그럼 여러분이 반응식을 직접 다 써가지고 계수까지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맞추면 화학이 안 돼요, 여러분.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5번 같은 경우도 봐봐요. 5번도 자 연습을 한번 더 해봐요. CHO 순서로 기본적으로 맞추시면 돼요. 반응 전 탄소 원자 몇 개? 2개. 그죠? 반응 후 탄소 원자 몇 개? 1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2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내가 CHO 순서로 맞추랬더니 얘 세로로 쓰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 다 맞추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C 둘, 여기는 C가 하나니까 2개로 바꾸기 위해 여기에 2를 붙여요. 그 다음 반응 전에 수소 원자수 몇? 2. 반응 후에 수소 원자수 몇? 2. 얘는 맞춰져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죠. 반응 전 산소 원자 몇? 2. 반응 후 산소 원자 몇? 2는 4에 여기 하나에서 5예요. 맞아요? 그럼 얘를 5개로 바꿔주려면 계수에 얼마가 붙어야 돼요? 2분의 5. 분수 쓰셔도 돼요. 대신 분수를 붙이시고 마지막에 모두 분모랑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2, 5, 4, 2로 끝나는 거예요. 일단 맞출 땐 분수 쓰셔도 돼요. 마지막에 다 분모 곱해서 없애주시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계수는 기본이에요. 계수는 기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수는 기본. 나머지 요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고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식을 아예 안 줘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겠다.
여러분 그럼 누가 화살표 왼쪽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반응물입니까 여기서? 화산화수소죠. H도 어떻게 다 넣으세요? 그랬더니 뭐와 뭐가 생겼대요? 얘와 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 물과 산소가 생성물? 산소를 설마 O로 쓰진 않겠죠? O2예요. 기체가 산소 원자 하나 딸랑 이렇게 안 다니죠? 항상 둘이 붙어서 O2. 수소 H2, 질소 N2. 원자 하나로 안 다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뭐 해야 돼요? 계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수소 둘. 산소 둘, 셋. 어떻게? 이쪽을 두 개로 맞추기 위해 2분의 1 붙여요. 그러면 저기도 산소가 둘, 여기도 산소가 둘. 그런 다음 2씩 곱해서 분모 없애주시면 돼요. 2, 1까지. 알겠습니까? 화학 반응식 정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반응식 하나 써드릴게요. 계수 맞춰보세요. 만약에 반응식이 너무 복잡해서 양쪽에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도저히 안 맞춰진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미정계수법 배우지 않아요? 배우죠? 미정계수법 할 줄 알죠? A, B, C, D 붙여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철부터 갑니다. 자, 반응 전에 철 원자 몇 개죠? 반응 전에 철 원자 2A개. 반응 후에 철 원자 C개. 이게 같아야 되죠. 하나씩 다 따지는 거예요. 반응 전에 탄소 원자 몇 개죠? B개. 반응 후에 탄소 원자 D개. 이게 같아야 되죠. 반응 전에 산소 몇 개예요? 3A개. 반응 후에 산소 몇 개예요? 2D개.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원자에 대한 식을 모두 세우신 후 이 중에 아무거나 편하신 거 하나 1로 놓으시면 돼요. 저는 B하고 D가 같으니 얘를 그냥 1로 잡겠습니다. BD 이꼴 1이다. 그러면 D가 1이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돼요. 그리고 A가 3분의 2니까 C는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3분의 2, B가 1, 3분의 4, D가 1 하신 후 똑같이 30 곱해서 없애주시면 끝. 됐습니까? 이게 미정계수법. 둘 중에 여러분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맞춰지면 그냥 맞추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미정계수법 쓰시고요. 어쨌든 왜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중요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뭘 의미한다고 배웠냐?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분자수 비이자 기체일 때는 부피비를 의미하지만 무슨 비는 안 된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분자수 비이자 기체의 부피비. 하지만 무슨 비는 안 된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파트랑 물리 파트는 고등학교 그대로 연계해요.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안 돼. 무슨 비는 안 된다. 질량비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기본으로 새기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분자수 비이자 부피비는 되지만 질량비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 화학 반응식을 예로 든다 치면요. 과산화수소 두 분자를 분해하면 물 두 분자에 산소 한 분자 나와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두 분자를 분해하면 이게 만약에 둘 다 기체라 치면 수증기와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나와요. 이건 기체에만 돼요. 부피비는. 하지만 내가 얘 질량 2g 분해한다고 얘 2g, 얘 1g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계수비는 질량비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그럼 계수비는 분자수비이자 기체의 부피비. 근데 우리 앞으로 분자수를 어떻게 셀 거라고? 뭘로 셀 거라니까? 그럼 결국 계수비는 몰수의 비가 되는군요. 계수비는 몰수의 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 2몰 분해하면 얘 2몰, 얘 1몰 나올 것이다. 랑 같은 의미예요. 이 계수비가 얘네들의 반응 몰수의 비가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계수비는 몰수비, 계수비는 몰수비. 아시겠어요? 자, 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밑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이에요. A와 B에 들어갈 계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탄소가 셋이니까 여기도 3이 붙어서 탄소 3개 나와야 되고요. 이쪽에 산소가 6, 이쪽에 4, 총 10개예요. 반응 후에 산소가, 그죠? 그럼 반응 전에도 10개가 나와야 되니 A 값은 5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개수를 쉽게 찾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를 일단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반응식은 왜 주는 거라고? 개수 B가 몰수 비임을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얘 22g을 태우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뭘 연습했습니까? 질량을 주건 부피를 주건 여러분은 다 무엇으로 바꿔놔야 된다? 뭘로 바꿔놔야 된다. 일단 뭘로 바꿔야 모든 계산이 시작돼요. 22g 몇 몰이지? 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 나 뭐 알아야 돼요? 이놈의 화학식량 알아야 돼요. 얘 화학식량 얼마예요? 위에 원자량 다 있어요. 계산해봐요. 제 화학식량 얼마예요? 44예요. 그러면 얘 화학식량 44인데 지금 22g 있어요? 아, 몰수로 2분의 1몰 있구만. 일단 여기까지 바꾸시고요. 얘 2분의 1몰 태울 때 산소는 얼마 필요하니? 그러면 얘와 산소의 개수를 보시는 거예요. 이 앞에 1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수 B가 1대 5네. 그러면 얘네 1대 5의 몰비로 반응하니 얘가 2분의 1몰 있으면 얘는 몇 몰 필요하다는 얘기야? 5배인 2분의 5몰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곧 개수의 B와 같구나. 이게 화학 반응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 2분의 1몰 반응시키려면 얘는 5배 2분의 5몰 필요하겠고 몰수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밑에도 봐요.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생겼대요. 질량이고 부피고 간에 일단 뭘로 바꾸고 보라니까요. 자, 0.44g 이산화탄소 0.44g 몇 몰이에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이 있어야겠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44거든요. 저거 몇 몰이에요? 100분의 1몰이에요. 이산화탄소 100분의 1몰 생겼어요. 그럼 얘는 몇 몰 반응했겠니? 에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랑 얘 반응 몰비 몇 대 몇인지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3, 이놈이 1이에요. 순서 조심하세요. 이산화탄소가 3, 이놈이 1이에요. 지금 개수비가 1대 3 이렇게 그냥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3, 얘의 개수가 1, 3대 1의 몰비로 반응해야 되니 이게 100분의 1몰이면 얘는 얼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300분의 1몰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3대 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얘 300분의 1몰 다 반응시켜서 얘가 100분의 1몰 3배 나온 거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오케이. 요게 개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활용하시려면 일단 무조건 뭐 해야겠어? 일단 뭘로 바꿔야 개수비가 몰비임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질량으로는 바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피도 기체일 때는 부피비도 되지만요. 부피도 웬만하면 몰수로 바꿔서 이용하세요. 왜냐? 기체가 아닌 게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몰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이거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셔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반응 전, 반응 후, 여러분 반응 전에 무슨 분자 있는 거 보여요? 반응 전에 얘 분자식이 뭐예요? Y2죠.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Y니까 지금 Y2잖아요. 얘는 X2겠죠? 그러면 X2와 Y2를 반응시켰더니 지금 이 소리잖아요? 뭐가 생겼어요? 얘 분자식 어떻게 써야 돼? XY죠, XY. XY와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Y2를 넣는데 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반응식에는 남는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왜 화학 반응식에 자꾸 남는 걸 넣는 거예요? 얘는 생성물이 아니에요. 반응 안 하고 남은 거지. 그죠? 반응해서 새롭게 생긴 애가 들어가는 거지 반응하고 남는 애는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진짜로 반응에 참여한 애만 갖고 써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개수 찾아봐요. 자, 반응 전에 X2 몇 분자? 2분자. 그 다음 반응 전에 Y2 몇 분자? 2분자 반응했더니 XY 몇 분자 나온 거예요? 4분자 나온 거예요. 이걸로 반응식 끝이에요? 완성입니까? 땡. 여러분 개수는 약분까지 해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반응식은 X2 플러스 Y2 EXY까지 쓰셔야 얘가 완성이에요. 개수 제대로 맞췄어도 개수 약분 안 했으면 빵점입니다. 알겠어요?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시는 거예요. 자, 1번 화학 반응식에는 남는 거 쓰지 마라. 2번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써라.
알겠습니까? 원래는 이걸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뒤에 상태도 붙여주셔야 돼요. 알죠? 여기 x2하고 뒤에 괄호 열고 액체인지 기체인지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붙여야 완벽한 반응식이지만 그 상태 붙일 때 고체에는 뭐 쓰죠? 여러분 알죠? 고체면 여기 뒤에 뭐 붙여요? S. 뭐의 약자예요? 솔리드. 액체면 뭐 붙여요? 리퀴드. 기체면 G. 수용액이면 AQ 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화학 반응식을 하나 써보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C2. 아까 썼던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1323. 자, 이게 뒤에 보통 상태가 붙는단 말이에요. 문제 이 식이 주어지면. 근데 이렇게 붙어요. 얘 뒤에 G. 얘 뒤에 G. 그럼 이제 다 기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23g 모두 반응시켰어. 이때 이산화탄소는 0도씨 1기압 기준 부피로 얼마 나오니?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23g이고 뭐뭐 간에 여러분 다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뭘로 바꾸고 얘기해요. 23g이면 몇 몰이냐? 얘 화학식량이 46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그럼 23g이면 2분의 1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2분의 1몰 모두 반응시키면 CO2는 바로 부피로 안 나와요. 일단 몰수부터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니 얘 2분의 1몰 반응시키면 얘는 1몰 나오겠구나 해놓고 1몰이면 0도씨 1기압 기준 부피가 얼마냐? 아 22.8리터 딱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몰수로 계산해놓고 그 다음 부피로 바꿔야지 바로 부피로 넘어가지 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럼 얘는 부피로 얼마 나오냐? 같은 상황에서 얘 2분의 1몰 반응시키면 1대 3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얘가 2분의 3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피로는 얼마냐면 22.4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5배요? 33.6입니까? 계산이 안 돼서 33.6리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이따구로 붙는 거예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안 봐요. 이 상태를. 이렇게 해놓고선 이 반응식을 줘놓고 이렇게 물어요. 기억 C2H5OH 2분의 1몰 모두 반응시키면 H2O 33.6리터가 생성된다. 그러면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니 얘 2분의 3몰 나오니까 그러면 33.6리터 맞지? 이렇게 체크를 해버린다니까요. 자 여러분 얘 액체예요. 부피 33.6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얘 액체면 부피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수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2분의 3몰 나온다까지만 계산이 가능하고 부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뒤에 G가 붙었냐 L이 붙었냐에 따라 완전히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붙은 요 상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함정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기체일 때만 22.4리터 갖고 계산이 가능해요. 액체나 고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뒷장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 이런 게 화학 반응식은 대신 이런 게 좀 짜증이 나요. 내가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얘는 그나마 겁나 친절하게 화학 반응식을 줬지만 실제로는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고2에 원래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너희들은 고1게 이미 다 끝났으니까 고1 건 다 알지?를 기반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되는 화학 반응식을 안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딱 5번 같은 문제인데 저는 화학 반응식을 줬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묽은 염산과 금속을 반응시켜 수소기체를 발생시켰다까지만 주고 직접 반응식을 세워서 풀라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알고 있습니까? 산과 금속을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통합과학에서 배운단 말이죠. 산에다가 금속을 반응시키면 수소기체, 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반응시키면 열심히 암기하셨어야 돼요. 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 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기체. 이거를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언급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산에다가 금속을 반응시켰다. 물음에서 파죠. 그냥 이렇게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 금속을 넣었으니까 수소기체가 나왔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얘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줬지만 거기다 친절하게 또 개수도 알려줬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 봐요. 금속을 양을 늘려가면서 넣어봤어요. 금속 양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수소도 더 많이 나온 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많이 넣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 제일 쉬운 숫자를 한번 딱 보면 2240 단위 좀 보세요. 밀리리터예요. 그럼 이거 몇 리터예요? 22.4리터예요. 아, 2.24리터군요. 쏘리. 제가 산수 계산 안 된다 그랬죠? 2.24리터. 그러면 여러분 2.24리터고 여기 0도씨 1기압이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몇 몰 나온 거예요? 10분의 1몰. 즉 0.1몰의 수소기체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화학 반응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몰이 나왔다고? 그러면 얘는 대체 몇 몰이 반응한 거야? 자, 얘와 얘 개수비 2대1. 얘가 10분의 1몰 나왔다는 건 쟤는 몇 몰이 반응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몇 몰? 이거의 2배. 이게 2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얘가 10분의 1몰 생겼으면 쟤는 10분의 2몰, 즉 0.2몰, 5분의 1몰이죠. 이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나온 거야. 이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얘 5분의 1몰 반응시켰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2번 실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몰 질량이라는 소리네요? 5분의 1몰 질량이라는 소리네요. 5분의 1몰 질량이 4.8g이었던 거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몰 있고 질량 있으면 화학식량 나오네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럼 이 금속의 화학식량은 얼마였단 얘기예요? 24였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아, 얘는 화학식량 24짜리 금속이었구나.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학식량이니까 단위는 없죠. 됐습니까? 얘가 10분의 1몰 나왔어? 얘는 5분의 1몰 반응했다는 뜻이지. 2배 반응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5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4.8g이야? 아, 그럼 1몰 질량은 24. 얘 화학식량 24짜리 금속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 실험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 얘는 10분의 1몰이고 얘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0분의 1몰이고. 얘는 20분의 3몰이겠군요. 이거의 3배니까. 그렇죠? 뭐 수소기체의 몰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여기 밑에 금속의 M의 원자량. 구했죠? 이거 기준으로 치면 이게 10분의 1몰이니까 얘는 5분의 1몰 질량, 1몰 질량.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할 수 있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감이 좀 오십니까? 자, 지금 요 프린트는 저하고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1번은 쉬우니까요. 넘어갈게요. 2번 요 A와 B 개수는 구해서 써야 되는 건 아시겠죠? 이 정도 개수는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 믿고 얘가 2에다가 얘가 또 2 되면 개수는 맞춰져요. 이건 금세 맞출 수 있고 중요한 건 개수비가 몰비이자 기체의 부피비인 거.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기억 AB 구했으니까 일단 기억 나오고요. CH4에서 여러분 이런 걸 물어봐요. 뜬금없이. CH4에서의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 여러분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여러분 봐봐요. CH4면 C1H4인 거잖아요. 사실은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 한 분자당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4개, 즉 C와 H의 몰비가 1대4인 거예요. 한 분자당 한 개, 4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를 알아요. C와 H의 화학식량비 몇 대 몇이에요? 원자량비 12대 1.
몰비이고 화학식량비 있으면 뭐 나와요? 질량비. 한 분자 안에서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C와 H의 질량비는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12대 4 해서 3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한 분자당 탄소와 수소의 개수비 1대 4. 결국 개수비라는 게 몰비니까요. 1대 4. 그리고 원자량비 12대 1. 그러면 화학식량과 몰비가 있으니 질량비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일단 몰로 고치고 보라 그랬죠? 못 써요, 질량. CH4 실기램 몇 몰? 몇 몰? 저거 몰 계산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해요? 몇 몰?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 화학식량, 얘 화학식량 얼마야? 16! 16분의 12몰이에요. 16분의 12몰이면 4분의 3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4분의 3몰 반응할 때 산소는 얼마 필요하니? 자, 얘와 산소의 개수비 1대2. 그러면 얘 4분의 3몰 있으면 산소는 몇 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4분의 6몰, 즉 2분의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1대2의 몰비로 반응한다며요. 2배 있어야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질량을 물어봐요. 자, 2분의 3몰을 도로 질량으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몰을 질량으로 어떻게 바꿔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산소 화학식량이 얼만데요? O2, 32요. 그럼 곱하시면 돼요. 16, 32, 48. 맞네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전부 몰로 계산한 후 질량을 물어보면 다시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부피를 물어봤으면 몰을 부피로 바꾸고, 이렇게 가야지 바로 질량을 구하거나 바로 부피를 구하는 건 힘들어요. 무조건 몰로 바꿔놓고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신 후 몰을 질량이든 부피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화학 반응식의 의미예요. 자, 나머지는 요 페이지는 풀어보시고 6번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준다니까요.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말로만 설명해놓고 화학 반응식 안 줬죠.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니들이 화학 반응식을 세워서 계산해라, 이 소리예요. 내가 직접 세워야 풀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세워요? 마그네슘 반응물이 뭐예요? 마그네슘하고 염산. 여러분 염산 화학식 어떻게 써요? 이런 기본을 모르시면 아니 되지요. 염산 화학식. 그렇죠. 이걸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쓰고 여기서 뭐가 나와? 수소기체 H2. 그리고 남은 얘는 수소 기체로 나오고 남은 애들끼리 합쳐져서 화학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Mg와 Cl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이게 써줘야 된다고요. 화학 반응식을 내가 직접 써서 해야 돼. Mg와 Cl의 화학식 합친 화합물에 MgCl2인 거 알죠? 왜냐면 Mg는 2가, Cl은 1가잖아요. 따라서 Mg 하나에 Cl 2개 붙어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 그래서 MgCl2구나까지 내가 알아야 화학 반응식이 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뭐 해야 돼? 끝이 아니야. 개수까지 맞춰야 끝난다고요. 이걸 세워서 니들이 풀어봐라 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세웠으니까 봐봐요. 화학 반응식. 됐군요. 1번. 이게 1번의 답이 될 것이고요. 원래는 상태 표시도 해야 되지만 여긴 표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이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거. 이거를 일단 중요한 건 질량이고 뭐시기고 간에 무조건 뭐해? 일단 뭘로 바꾸고 얘기해. 안 바꿔놓고 못 풀겠어요 하지 말고 일단 바꿔요. 1.2g이면 몇 몰이냐? 마그네슘의 화학식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24.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0분의 1몰이다 이거죠. 자, 염산은 충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게요? 저 20분의 1몰 마그네슘이 반응을 다 할 만큼 충분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 20분의 1몰 반응 다 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20분의 1몰 반응을 다 했어요. 이때 수소기체 얼마 나오니? 이제 여러분이 세운 반응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얘 20분의 1몰 반응을 했어요? 얘 얼마 나오냐고 물어본 거죠?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네요. 개수비 보세요. 얘도 20분의 1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수소 20분의 1몰 나와요 선생님. 근데 구해야 되는 건 부피네요. 그럼 이 부피 다시 계산해야죠. 20분의 1몰이고 1몰 부피가 22.4니까 20분의 1몰 부피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 거는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 이런 유형이에요.
화학 반응식 주고 개수비가 몰비임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문제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뒤로 가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13번 잠깐. 요게 원래 통합과학에서 철 재련 화학 반응식으로 배우고 넘어오시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외우진 않았을 테니 제가 얘를 한번 반응식으로 바꿔드리면 코크스가 뭐예요? 코크스. 저기 탄소라고 써있네요. 우리 산화철이 화학식이 보통 Fe2O3거든요. 산화철 하면 쉽게 말하면 녹슨철이에요. 산소에 철이 붙어있는 형태. 근데 이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이 산소를 뜯어내서 순수한 철만 남겨야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저 산소를 뜯어내는 과정을 재련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산화환원 할 때 이제 했었죠. 근데 문제는 저 산소를 뜯어만 낸다고 끝이 아니죠. 뜯어내서 어디다 버릴 건데 공기 중에 휙? 그런 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산소를 뜯어냈다는 건 대신 받아줄 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를 넣은 거예요. 얘를, 이거 코크스가 탄소, 그냥 이거 석탄가루예요. 석탄가루. 그냥 탄소예요. 이 석탄가루에 자 산소를 반응시켜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반응시키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CO2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얘는 CO2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뭐 나왔나 보세요. 일산화탄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수를 맞추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정상! 그런 걸 완전연소라고 해요. 근데 요 산화철 재련은 이 일산화탄소가 필요하거든요. 재련할 때. 그래서 일부러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O2가 아니라 CO5가 나오도록 억지로 반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쟤랑 얘랑 탄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CO2가 아니라 CO5가 나오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불완전연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제대로 연소를 일부러 안 시킨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CO5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CO5를 여기서 이용할 거거든. Fe2O3에 일산화탄소를 아까 제가 써드린 반응식이랑 CO2랜다. 써드린 반응식이랑 비슷하죠. 일산화탄소 반응시키면 드디어 순수한 철이 나오고 얘가 산소를 여기 있는 산소가 이리로 옮겨간 거예요. 산소 뜯어내려면 받아줄 애가 필요하니까 일산화탄소를 받아줄 애로 넣어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산소를 잃는 애를 뭐 된다고 배웠죠? 환원된다. 산소를 받는 애 산화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개수 맞추시면 돼요. 개수는 제가 맞춰드릴게요. 맞추실 줄 알 거라 믿고. 자, 여기까지 맞추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을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개를 보고 푸셔야 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딱히 어려운 내용. 그 19번처럼요. 네모 박스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도 기억, 여기도 기억 똑같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애는 같은 물질을 의미한다는 거 알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똑같은 애라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25번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가와 나의 반응식을 줬어요. 어머 친절한 거 봐. 개수도 거의 다 줬어요. 그럼 나만 개수를 맞추면 되네요. 나의 개수를 맞춰보자면 A 자리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6이 들어가요. 그죠? 왜냐면 여기 CL이 총 6개 있거든요. 그럼 수소도 6개 있을 테니 여기는 3이 들어가면 되겠군요. 됐죠? 자, 일단 개수를 넣으시고 선지를 보면 A는 B의 2배냐? 그래서 요건 일단 맞는 말인 거 확인했고요. 자, 금속 1몰을 모두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금속이에요? 가에서는 이놈이 금속이에요. 내가 마그네슘 1몰을 전부 반응시키면
수소기체는 몇 몰 나오겠어요? 1몰 나오겠죠. 계수 비결 1대1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도 1몰이 나와요. 근데 나에서는 얘가 금속이걸랑. 자, 얘 1몰을 모두 반응시키면 수소기체는 몇 몰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2분의 3, 즉 1.5몰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해됐어요? 여기서는 금속 1몰 반응시키면 수소기체도 1몰 나오지만 여기서는 금속 1몰 반응시키면 수소는 1.5몰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가와 나에서 똑같이 금속 1몰을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는 나가 가의 1.5배 많네요. 얘는 1.5몰, 얘는 1몰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계수를 이용해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수소 기체 1몰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속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얘가 1몰로 확정이에요. 얘 1몰 얻고 싶으면 얘는 몇 몰 반응시켜야 돼요? 1몰 반응시켜야 되는 관계죠? 계수비가 1대1이니까. 그러면 얘 1몰을 얻고 싶으면 얘는 몇 몰을 반응시켜야 되는 겁니까? 3분의 2몰을 반응시켜야 되는 관계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알아요? 몰비가 아니라 질량비예요. 그러면 얘 1몰을 질량으로 바꾸면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마그네슘 화학식량이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얘는 24g이 있어야 돼요. 얘는 3분의 2몰인데 이걸 질량으로 바꾸려면 얘 화학식량 얼마요? 27이요. 화학식량 곱해서 질량이 39, 27, 29, 18. 얘는 18g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수소기체 1몰을 얻기 위해 가 금속은 24g 필요하고 나 금속은 18g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금속의 질량은 가가 24g, 얘가 18g이니까 가가 나의 3분의 4배냐, 즉 나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가가 나오니? 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계수비를 이용해서 몰비를 구하신 후 그걸로 질량이든 부피든 바꿔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뭐요? 몰을 그냥 구하셔야 돼요. 항상. 이해하셨습니까? 요 프린트의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숙제 1번. 그래도 앞에 거보다 괜찮지 않아요? 몰에 대한 개념을 하고 나서 가니까 괜찮지 않아요? 별로예요? 동의하지 않는 건. 자,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거냐? 책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펴보시면 28페이지 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30페이지도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거랑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니 충분히 푸실 수 있고 31페이지 잠깐만 가보실까요? 31페이지는 대부분 개수 맞춰갖고 푸는 문제들이라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5번 여러분 이 5번을 보시면 반응 전에는 AB라는 분자와 B2라는 분자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반응 후에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B2가 남아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만 있겠어요? 뭔가 반응해서 생긴 생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려준 거예요. 일부러. 없는 게 아니라 안 그려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A, B는 얘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자,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 여러분은 무조건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내가 얘랑 얘를 반응시켜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반응을 다 시키고 나니 둘 중에 한 놈이 남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다 쓴 거예요. 반응을 시켰는데 둘 다 남았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응이라는 거는요.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 다 써서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얘 B2가 남았다는 건 저 A, B는 다 썼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면 B2가 현재 2개 남았잖아요. 그럼 이 2개 남은 걸 지워보면 결국
AB 네 분자에 B2 두 분자 반응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제가 이걸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남는 건 반응식에 안 넣잖아요. 남는 건 안 넣잖아요. 자, 반응식 써볼게요. A, B와 B2를 반응시켰더니 문제는 뭐가 생겼는지를 안 그려줬다 이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봅시다. 그리고 A, B 몇 분자? 네 분자 반응한 상태고요. B2가 두 분자 반응에 참여했어. 남는 건 안 넣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문제는 생성된 물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A, B 4개의 B2 2개가 반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자의 종류를 한번 다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요. 이거 왜 줬어요? 반응 전후의 높이 왜 알려준 거예요? 이 높이가 결국 반응 전후의 부피비 아니에요? 어차피 밑넓이는 같으니 부피비가 4대 3. 자!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 한 3주 동안 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비이자 기체의 몰수비. 그죠? 여러분, 반응 전 실린더에 분자 몇 개 들었는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자 8개에 해당하는 부피가 4H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부피가 3H 됐죠. 8개 부피가 4H예요. 그럼 3H는 몇 개 부피란 뜻이에요? 몇 개? 6개 부피인 거죠. 근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남는 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6개 중에 2개는 남은 애. 그럼 나머지 4개가 생성된 어떤 새로운 물질이겠죠. 따라서 얘는 뭔진 몰라도 개수가 4모시기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부피비는 분자수비, 부피비는 분자수비. 이해하셨습니까? 개수는 제가 뭐 하라고? 약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얘네는 반응식이 2AB 플러스 B2 했을 때 2모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분자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부피비는 분자수비, 부피비는 분자수비. 8H가 4H였죠. 4H가 8개였으니 3H는 6개. 그 중에 2개는 남은 거니까 4개가 진짜로 생기네. 반응식 쓴 후 개수 약분해서 아하, 이 반응식이구나. 여기 들어갈 분자식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찾아서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0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C와 H로 이루어진 뭔지 몰라. CXHY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다 산소를 집어넣고 싸그리 연소시켜서 반응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CXHY가 지금 남았죠. 2놈 넣어서 반응시켰는데 얘가 남았으면 얘는 다 썼다는 소리예요. 얘는 다 썼다는 소리입니다. 둘 다 남을 순 없어요.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은 진행되는 거예요. 항상. 알겠습니까? 그러면 CXHY는 실제로 몇 몰 쓴 거예요? 4몰 중에? 1몰밖에 안 쓴 거예요. 3몰이 남았잖아요. 그죠? 4몰 중에 얘 1몰 쓰고 3몰 남아서 얘 1몰, 얘 2몰 이렇게 반응한 관계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반응했더니 얘가 몇 몰 나왔어? 2몰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무엇을 알 수 있죠? 수소의 반응 전 원자수를 알 수 있죠. H2O가 2몰 나왔어. 여기서 이 H2 여기서 온 거 아니냐고요. 그죠? 즉 얘 1몰에 얘 2몰 반응시키면 얘가 2몰 생기는 관계라는 소리잖아요. 분자수비가 개수비 아닙니까? 그럼 수소수는 나오잖아요. 이 안에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4개면 반응 전에도 4개였겠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얘 CO2도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산소가 얘 O2 2몰이에요. 그럼 반응 전에 O 원자로는 몇 몰이에요? 4몰이에요.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는 몇 몰 있어야 돼요? 3몰 있어야 되죠. 원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산소 몇 몰? 2몰. 그럼 여기에 나머지 산소 2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산소 원자 수가 2몰이려면 CO2 분자로는 몇 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1몰 있다는 얘기죠. 아, 얘 1몰 생긴 거구나. 따라서 개수 다 나왔어요. 이거 1이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X값도 나오죠. CO2가 1몰 나왔어? 그럼 C도 1, CH4였구나. 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 다 쓸 때까지 반응하는 것이다. 를 잊지 마세요. 둘 다 남진 않아요. 한 놈을 다 썼으면 한 놈이 남았으면 나머지 한 놈은 다 쓴 거다. 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처럼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있죠. CH로만 뭐 C2H4, CH4, C6H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탄화수소라 그러거든요. 문제에 이렇게 식을 안 주고 어떤 탄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이나 그냥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탄화수소 C와 H만 저 안에 있다고? 이 뜻이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 탄화수소를 태워요. 연소시켜요.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연소시켜요. 그럼 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연소를 시켰다는 건 얘랑 반응시켰다는 소리잖아요. CH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O2랑 반응시켰어. 그러면 생성물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나와요? 이렇게 붙으면 CO2. 그리고 이렇게 붙으면 H2O. 그래서 탄화수소는 연소시키면 무조건 CO2와 H2O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의 이 탄소가 100% 여기서 온 거고 여기서의 이 수소가 100%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생성물의 몰수만 알면 제 화학식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탄화수소는 연소시키면 무조건 CO2랑 H2O만 나와. 연소 생성물의 몰수를 알면 제 분자식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CXHY 이따위로 안 주고 그냥 탄화수소를 연소시켰다 이렇게 주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C와 H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뒤로 넘어가시면 자 11번 요게 여러분 양적 관계에 살짝 맛만 보실 수 있는 실제 양적 관계는 이렇게 줘요. 화학 반응식을. 화학식 하나도 안 줘요. A, B, C 이따구로 줘요. 그나마 이 문제는 친절해요. 개수를 알려줬잖아요. 보통 개수도 안 알려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3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한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봐요. 얘 6몰, 얘 4몰을 준 거예요. 잘 봐요. 얘 6몰, 얘 4몰을 넣어줬어요. 그렇다고 이게 정말 6몰, 4몰이 다 반응을 할까요? 아니죠. 자, 이게 반응 전 몰수예요. 이만큼을 넣어준 거. 넣어준 건 내 맘이죠. 반응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누구를 다 쓸까요? A예요? B예요? 얘네들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하는지 봐요. 3대 1의 몰비로 반응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럼 6몰, 3몰 넣어주면 누구를 다 쓰는 거예요? A를 다 쓰는 거예요. 맞죠? A, 6몰은 모두 반응해요. 반응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럼 이때 B는 몇 몰 반응해요? 2몰 반응해야죠. 왜? 3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그럼 이때 C가 몇 몰 생겨요? 4몰 생기는 관계예요. 이게 반응 몰비예요. 자 그러면 전과 반을 썼어요. 그럼 반응 후. 자 반응이 끝났어요. A는 이제 없죠. 다 썼으니까요. B는 몇 몰 남아요? 2몰 남아요. C는 4몰 생겼어요. 반응 후에는 용기 안에 얘 2몰, 얘 3몰만 섞여서 남겠군요. 이게 전, 반, 후 식이에요. 여러분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응 전은 그냥 넣어준 몰수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저게 다 반응을 하니란 보장은 없죠. 이 반응 몰수가 중요해요. 가운데 쓰는 이거. 요 반응 몰수 B가 곧 분자수 B, 즉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는 개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몇 몰, 얘 몇 몰 반응해서 얘 몇 몰 생겼다. 이게 개수비 3대 1대 2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는 반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반응 후 상태. 그럼 여기서 보세요. X가 남는 놈이군요. 둘 중에 누가 남아요? 얘 6몰은 다 반응할 거고요. 얘는 3몰 중에 2몰만 반응하리라는 걸 우리 여기서 알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남는 거 없고요. 남은 아이고 X처럼 보이네. 얘는 남는 게 없고 이 남은 X는 B라는 거군요. 얘 몇 몰 남아요? 2몰 남겠군요. 그리고 생성된 C는 몇 몰? 4몰 생기겠군요. 전반후식을 써야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반후의 가장 기본 형태예요. 이해했어요? 반응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간다.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좀 자지 마요. 진짜 이해했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2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따위로. 여러분 봐요. 이렇게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 후에 이렇게 됐대요. 문제 봐요. 얼마나 재수없나. 반응식을 안 줬어요. 이걸 니들이 반응식을 써가지고 계산해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럼 반응식을 내가 써야 된다고요. 누구와 누구가 반응물이에요. C2H5OH랑 산소가 반응물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시키면 당연히 누가 나와? CO2와 H2O.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써놓고 야 개수 맞춰서 니들이 알아서 풀어.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개수 이거 아까 우리 맞춰봤던 개수잖아요. 이렇게 됐던 개수예요. 다시 안 풀어드려도 되죠? 그 빈칸에서 연습해봤던 거니까 화학 반응식을 쓰고 개수를 맞춘 후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예요. 얘 1몰. 얘 1몰. 일단 1몰 넣었고요. 얘 몇 몰 넣었는지 몰라요. X몰. 그냥 쓸게요. 이대로. X몰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시켰던 여러분 봐봐요. 둘 중에 누구 다 썼나? C2H5OH 하나도 없는 거 보여요? 얘 다 썼어요. 얘. 그죠? 그래서 O2가 Y몰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 1몰을 다 썼으면 자 이게 반응 전이에요. 반응을 시켜볼게요. 반응을 시켜볼게요. 보입니까? 위에다 쓸걸.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위로 좀 옮길게요. 이것 좀. 자, 반응식을 쓰시고 문제의 반응 전 거는 그냥 주어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 1몰 넣고 X몰 넣었다고 문제 그냥 알려준 거니까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둘 중에 누굴 다 썼대요? C2H5OH를 다 썼잖아요. 그러면 얘는 1몰 다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O2는 몇 몰 썼겠어요? 반응몰비가 개수비 아니에요? O2 몇 몰 썼겠어요?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잖아요. 몇 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얘 1몰 다 썼다는 건 얘는 3몰 반응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CO2는 몇 몰 생겼겠어요? 2몰. H2O 몇 몰 생겼겠어요? 3몰. 반응몰비가 개수비다. 반응몰비가 개수비다. 요 반응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반응이 끝났어요. 얘는 없겠죠. 다 썼으니까. 얘는 얼마 남아요? X-3몰 남아요. 얘 얼마? 2몰. 얘 얼마? 3몰. 이 관계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힌트가 뭔지 알아요? 얘네는 다 합쳐서 부피가 2.5V. 얘는 다 합쳐서 부피가 3V였다요? 여러분, 부피 B는 무슨 비? 부피 B는 분자수 B, 부피 B는 분자수 B. 여러분, 얘네 반응 전 총 분자수가 1 플러스 X몰이었어요.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 총 분자수는 다 더해서 3, 3 없어지니까 X 플러스 2몰이에요. 맞습니까? 이 분자수 B가 부피 B와 같아야 해요. 2.5 대 3.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X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반응 전 총 분자수 1 플러스 X. 반응 후 총 분자수 2 플러스 X. 한 개 반응 전후에 부피 B와 같아야 돼요. 왜? 근데 다 기체니까. 이게 다 기체이기 때문에 분자수가 곧 부피 B다를 써먹어도 돼요. 만약에 이 중에 액체가 하나 섞여 있으면 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99%의 문제는 기체로 줘요.
그래서 분자수비가 부피비니까 여기서 x를 구하면 x값 다 나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다 끝난 거죠. 미지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전반어예요.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다음 심화 문제까지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다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어요? 화학 반응식의 1단계는 개수비가 몰비임을 이용해서 얘 몇 몰 반응하면 얘 몇 몰 생기냐 이걸 풀 수 있는가. 그 다음 2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하여 전반우를 쓸 수 있는가. 이 두 단계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의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응용이죠. 오케이. 식 이해했어요? 전반우식. 항상 중요한 건 뭐? 반응 몰비. 가운데 들어가는 거. 요게 개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 뒤쪽에 양적 관계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오늘은 숙제를 못 내드릴 것 같아요. 요 양적 관계가 문제 유형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약간 심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이런 유형으로 푼다라는 걸 풀어드리고 숙제로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